옥션 중고 장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거 되게 유명했었는데 요즘엔 아마 이름도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중고 거래 앱도 다양해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라떼 경제사 시간에는 오늘은 중고 거래 역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좀 하세요?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중고거래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고요. 이게 네. 한국전쟁 직후까지 거슬러 가요? 네네. 그때는 이제 중고라는 말보다 구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했었죠. 특히 의류 잡화가 많이 거래됐었는데요.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 구호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의류하고 신발을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이나 서울의 동대문 시장에서 구제 의류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것이 시초고요. 당시 기사를 보면은 그냥 구제품을 실은 배가 들어온다는 걸 아주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또 청계천변에 이제 청계 7, 8가 황학동 중심으로 이제 노점이 쭉 구제 노점이 좀 들어서 있었고요. 전쟁 직후에 군부대에서 버렸거나 빼돌린 군수품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됐고, 빼돌린 것까지. 네. 고물도 이런 곳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네. 이름은 좀 여러 가지예요. 국제시장, 뭐 벼룩시장, 도깨비시장, 양키시장, 만물시장, 풍물시장 뭐 이런 이제 구제물품들이 나왔던 장터가 이제 이름을 통해서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 장터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시장에서 동네 시장에서 중고품을 팔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신도시 말고 좀 오래된 동네는 동네마다 전통시장 혹은 재래시장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공식적으로는 사실 다 무허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무허가 시장 위생 관리하고 철거가 정부의 골칫거리였는데 사실 뭐 거기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거래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알고도 눈 감아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새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근처 소개지나 공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하고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장들도 사실은 무허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시장이라든지 방산, 평화시장, 뭐 청계천변의 상우의 시장이나 세운상가, 해방촌 시장도 다 무허가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런 무허가 시장이 생긴 이유가 집 근처에서 이제 물품을 들고 나오고 바로 좌판을 깔고 솥단지 걸고 이제 그냥 설렁탕 그렇죠. 끓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죠. 근데 또 상인들이 새 상품이 아니라 중고 물품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글쎄요, 이게 뭐 마진이 좋았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당시 이제 중고 시장이 형성될 당시에는 그거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정부가 이제 전문 물품들을 좀 모아서 파는 쇼핑센터를 세우라고 정책을 좀 밀어붙였기 때문에 쇼핑센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실 유통까지도 좀 대기업에 몰아주면서 수입 대체 공업화를 해나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성장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나 영세 상인들이 뭐 이런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을 팔려면 중고 물품이나 밀수 물품을 무허가 거래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배경도 좀 있습니다. 또 중고 거래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나바다. 네.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아나바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학교에서 바자회를 좀 했었죠. 처음에 아나바다라는 말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뭔 뜻인가 입에 잘 안 붙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전 국민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아나바다 운동이 우리 IMF에 구제금융 요청했던 1997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업 막 증가하고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또 국가적 위기를 좀 극복하자면서 국민들하고 소비자 단체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자. 그리고 특히 수입품 소비를 줄이자. 이렇게 수입품 소비가 좀 당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약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거래 역사에서 아나바다 운동은 꽤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근본적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1998년에는 백화점 안에서 벼룩시장을 개설할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고도 성장의 끝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소비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그 열망이 좀 컸던 당시였어가지고 이런 중고거래가 다시 등장하는 게 꽤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벼룩시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등장한 말이고요. 프랑스의 구제시장이나 만물시장을 벼룩시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장터에서 특히 아나바다 장터에서 인기 있었던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의류 잡화가 제일 즐겨 거래되는 품목이었고요. 특히 이제 아기 옷이나 유아복, 이제 금세 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도 많고 좀 공급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 기기가 툴이 없었기 때문에 학용품도 많이 필요했어가지고 학교 중심으로 열렸던 아나바다 바자회에서는 공책이나 필통, 색연필, 크레용, 참고서 같은 물품들도 좀 인기가 많았고요. 특히 이제 주부 중심으로 아파트 이런 데서 개최되는 아나바다 장터는 주방용품하고 생활가전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접시는 고물상이나 골동품점에서도 인기가 많던 스테디셀러였고요. 남성 직장인이 참가할 때는 낚시나 등산, 자전거, 운동기구 같은 레저용품도 좀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고거래가 더 활성화된 게 PC통신 시대 열리면서 아니었습니까? 네, 아나바다 운동이 인터넷에 거래 사이트 등장하는데도 꽤 영향을 미쳤고요. 네. 이제 마침 인터넷이 대중에 보급되던 시기여가지고 인터넷으로 간 중고거래 장터에서는 거래가 선호되는 물품이 좀 달라집니다. 1998년에 옥션의 중고장터 같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뭐 이때는 전자제품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죠. 그리고 1999년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에 10대와 20대의 아나바다 운동 참여율은 굉장히 좀 낮았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대로 온라인 중고거래 주역이 돼가지고 온라인 중고거래는 되게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40대, 50대고요. 그쵸, 2003년에 중고나라 카페가 개설이 됐는데 중고나라는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003년이었어요. 그게. 네. 그 사실 그 아나바다 운동 전까지만 해도 남이 쓰던 걸 내가 사서 쓰거나 얻어 쓰거나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좀 확실히 사람들의 생각 많이 바뀐 것도 있어요. 네. 또 PC 통신 시대 되면서 더 편해졌고 온라인에서는 어떤 걸 많이 사고 팔았을까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수집품들이 이제 매니아들이 있는 수집품들이 좀 인기리에 거래가 되었고요. 재밌는 게 이때는 중고 전자제품들이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자제품, 네, 컴퓨터 IT의 시대가 또 되면서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들, 핫디스크들, 그래픽카드, CD나 비디오 카세트들까지도 굉장히 좀 절찬리에 팔려 나갔고요. CD 플레이어, 뭐 MP3 이런 거. 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좀 고객이 있는 곳이 주요 고객층이 굉장히 좀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아나바다 운동 오프라인 바자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의류 잡화 등은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인터넷 경매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서 신상품을 파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전환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때 그 컴퓨터 부품들이 워낙 잘 팔려 나가니까 이 정도면은 시장이 새로 이제 발굴이 된 거다. 이제 신상품 전자제품을 팔아도 잘 팔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뮤니티 쪽으로 갔는데 이쪽은 생활 밀착형 중고거래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를 굉장히 세분화를 하고 검색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네이버 카페니까요. 네. 근데 그 직후에 등장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그런데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시장. 네. 이거 되게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택배를 열었는데 스마트폰을 주문했는데 벽돌이 오더라. 이런 거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피해를 많이 입힌 수법, 최근이라고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전에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사기 수법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직원 특가를 사칭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직원용으로 싸게 산 거라 네네. 판매합니다. 이런 싸게 거요? 사거나 싸게 받은 건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이제 직원 특가로 풀렸다면서 미개봉 새 제품 판매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내부 구성품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 박스만. 네, 박스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도착을 이제 뭐 공장 같은 데로 불러서 도착을 하면 선입견하면 나가겠다 이러는데 연락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때 고가 거래할 때는 또 만나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제 뭐 예전에도 고가의 중고 물품 거래를 할 때는 결국 고가니까 좀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범죄 타깃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도 이제 고가 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물 거래도 또 문제가 됐었는데 작물.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장 탈의실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귀찮은 일이잖아요. 소송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좀 피해가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은 항상 좀 금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크로
네. 중간에서 예탁을 맡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생겨났고 네. 또 이제 여성분들은 중고거래할 때 남편이나 남자친구, 남동생, 뭐 오빠에 대신 내보내기도 하고 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또 편리 문제 때문에 아예 이제는 동네 근처에서 네네. 동네 인증이 필요한 시대로 갔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컸죠, 중고거래가. 그래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매할 물건들이 눈에 그렇게 많이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래가 급증했고 또 비대면 거래가 자연스러워진 면도 있고요. 또 경기 침체로 절약 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이제 뭐 그것도 영향이 있고 플랫폼들도 기술 발전으로 안전장치를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4조 원 규모였던 중고시장 거래가 2021년에는 24조 원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 KDI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직전에는 이용자 수가 한 4,377만 명 정도 됐는데 2021년 1년 만에 1억 58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시장 이용자 수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성장을 했죠, 중고시장은.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2배 큰 게 굉장히 좀 큰 전환점이었고요. 다만 이제 중고거래의 원조격이었던 옥션의 중고장터는 이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좀 살아남았냐면 명품이나 전문적인 물건, 이제 커뮤니티 등 중고거래 좀 뾰족한 이제 그 소구점이 있었던 플랫폼들이 좀 살아남았고, 특히 이제 특징이 정품 검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고 명품 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네 거래도 되게 인기가 있고 이게 약간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도 그때 당시에 좀 같이 급성장을 했고요. 이게 사실 중고거래 플랫폼도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이 바뀌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제는 또 문을 닫고 있고 네, 네. 이쪽도 경쟁이 치열하네요. 또 중고거래 하면 제일 비싼 거 사실은 집 빼고는 차잖아요, 중고차. 네, 맞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만 35조 원까지 본다고 하네요. 이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커진 겁니까? 1970년대까지는 사실 차가 너무 귀해가지고 네. 한번 사면은 감히 이제 되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럼 중고차 거래는 그때 당시에는 주로 지인 간 교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환. 네. 타던 차 바꾼다. 네네. 네가 사갈래? 이제 좀 싸게 줄게. 약간 아는 이전. 사람한테. 네, 아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1971년 1월에 도로운송 차량법 개정으로 중고차 매매업 최초 법적 규정이 마련이 됐고요. 1979년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개장하면서 한국 중고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1980년대는 또 마이카 시대가 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차 교체 주기가 좀 되기도 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중고차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제 좀 중고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근데 1990년대까지는 중고차 매매 사원들이 경매 시장처럼 흥정하면서 거의 뭐 난장 거래가 이제 그래요? 수산시장처럼요? 네, 수산시장처럼 이제 돼서 약간 중고차를. 악명이 높았죠. 그리고 이제 그 1997년 아나반다 운동 이전까지는 중고 거래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미신이 조금 있었어요. 미신이요? 그 쓰던 거 가져오면은 뭔가 이제 운이 붙어온다. 예. 아니면 이제 죽은 사람 물건이다 이런 이제 그 루머 같은 게 돌아서 이제 귀신이 붙어온다. 해서 당시에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중고로 물품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차는 확 또 크고 사고라는 그쵸, 게 또 나는 안전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약간 그런 걸 좀 그렇습니다. 꺼려 하던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또 공중파 드라마가 서민의 애환을 그리는 주제가 많아가지고 당시 이제 달수의 차차차라고 잘 만든 베스트 극장 단편 드라마가 있는데, 은행 만년 대리인 주인공이 부부 적금을 모두 해약해가지고 중고차로에서 새 차로 바꾸는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고 그러고 이 중고차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콘텐츠 거리를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근데 중고차는 또 경차가 인기가 있는데 1990년대 제일 인기 있었던 차종 중에 하나가 티코입니다. 티코. 아, 역시. 예, 티코도 콘텐츠가 많이 국민차. 나왔죠. 예, 네. 국민차. 그게 사실 중고거래의 역사도 깊이 있고 또 시장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네. 이제는 중고차 시장도 대기업이 또 진출하고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